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1차 경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한 분을 바로 생방송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MBN은 계속해서 다른 후보들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상은 하셨겠지만 순위는 발표되지 않았어요. 홍 후보께서 몇 등 하신 것 같습니까? 그건 모르죠. 1등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거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인데. 네. 그래서 나는 컷오프 안 당해서 다행스럽게 생각. 그러세요? 그럼 일단 소감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상은 하셨겠지만. 소감이라기보다도 저쪽은 후보가 사실상 결정이 됐고 그렇죠. 우리 쪽은 치열하게 경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 결과가 끝나고 난 뒤에 내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4강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네 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2대2 찬탄 반탄 2대2다 뭐 이런 구도도 얘기를 하는데 이 구도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대강 그래 될 거로 봤죠. 4강에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서 안철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하셨다. 나경원 후보가 됐으면 참 좋았겠는데 네. 안철수 후보가 올라와서 나경원 후보가 참 아깝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일정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오늘 의사협회를 다녀오셨어요. 네. 그동안에 이게 의사협회 그동안 갈등, 국민들이 불편도 많고 해결도 잘 안 됐었는데 좀 어떤 해결책이나 보관을 좀 가져오셨다고요? 지금 한 2년간 네. 의정 갈등이 심했죠. 그랬죠. 그리고 그걸 해결해 줄 만한 그런 계기도 없었고 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데 가장 시급한 문제다 싶어가지고 네. 의사협회를 방문을 해서 예. 의료계 요구사항이 4가지입니다. 네. 4가지를 읽어보니까 이거는 정당한 요구다. 의료계의 4가지가. 네. 그래서 4가지 모두 제가 집권하면 바로 들어주겠다. 그래 약속하고 좋게 끝났습니다. 그 4가지 요구에는 그 증오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까? 정원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네. 첫째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개혁 척이 현재 하는 건 중단 네. 요구를 했는데 하겠다. 대신 의협하고 같이 논의하는 구조는 만들겠다. 두 번째 의료 정책 전반을 대한의협과 함께 지속 가능하도록 재설계하겠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세 번째 의대생과 전공의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는데 그 시행하겠다. 네. 네 번째 각 대학 교육 여건에 대한 의학교육평가원 재인정을 실시해서 교육 불가 의과대학에서는 입학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 대안 제시를 해달라.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료계 요구 전부를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께서는 의료계 요구하신 내용은 없으신가요? 빨리 좀 복귀? 학생들이 복귀했으면 좋겠다. 네. 복귀해서 또 엉뚱한 짓을 하면 그때 또 스트라이크 하면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내가 박단 소위 젊은 회사 대표한테 빨리 학생들이 복학하도록 조치를 좀 취해달라. 그래 요청을 했습니다. 네. 여론조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리포트도 나갔는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합쳐도 좀 이렇게 지지율이 30%대로 좀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젊은 층의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좀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 20대, 30대와 함께 또 중도층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지율 보관 방안이 좀 있습니까? 사실 뭐 청년층의 지지세가 높은 것은 제가 나이가 좀 들었는데 네, 그래요. 정치 그렇죠. 30년을 네. 했는데 젊은 층의 의견을 뭐가 그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불만이고 그 이야기를 늘 듣습니다. 네. 늘 듣고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기준으로 네. 사고하고 생각을 합니다. 음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20, 30대 청년들이 저와 호흡이 좀 맞는 편이죠. 네. 그런데 중도층 확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중도층이라는 것은 스윙보트 계층입니다. 스윙보트. 네. 스윙보트. 결정권자들. 네. 그 사람들은 이번 대선 때는 우리 당을 찍었더라도 다음 대선 때는 민주당 찍고 그럽니다. 그걸 스윙보트 계층이라고 하는데 예. 그 사람들의 선택 기준은 인물과 정책입니다. 중도층을 포섭한다고 갑자기 이상한 정책을 내놓고 해서 되지도 않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호응을 할 수 있는 정책과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나오면 인물을 보겠죠. 네. 그래서 그게 이당저당 지지하시지 않는 분들은 선거를 인물과 정책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인물과 정책 대결로 선거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중도층 대책이 된다. 난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께서는 중도층을 굳이 뭐 어떻게 해서 끌어들이긴다보다는 정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흡수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선 때는 지게 작대기도 필요하다. 이 얘기는 한덕수 대행의 차출론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입당을 권유하셨어요. 입당한다는 얘기는 지금 경선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없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입당을 할 수가 있죠. 총리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네. 당적까지도 돼요. 그러니까 입당을 하고 지금 경선 과정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참여도 해라. 하도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니까 한덕수 대행이 지금 가장 큰 그 사명은 뭡니까? 중립적인 선거 관리입니다. 네. 그죠? 예. 중립적인 선거 관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심판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 네. 그것도 상식이 안 맞고 또 그만둬야 되는데 다시 최상목 대행 체제로 가면 국민이 그 용인하겠습니까? 네. 또 세 번째 한덕수 총리는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입니다. 예. 그런 분이 어떻게 또 대선에 나오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되지도 않을 네. 논의를 계속한다. 그런 생각에 하려면 막 빨리 입당하세요. 그런 식으로 농담조로 해본 겁니다. 아하. 그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어떤 대선 경선 과정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냥 농담조로 한 얘기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지도부나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을 중심으로 한 빅텐트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반 이재명계 다 모이자 이준석 후보도 모이고 뭐 민주당의 반 이재명 세력도 모이고 국민의힘 후보도 모여서 나중에 이재명 후보하고 자 단판을 내자. 그럼 거기에는 동의를 안 하신다고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안 하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보면 네.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해야 되실 분인데 사퇴하고 어떻게 오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한덕수 대행은 빠지면 빅텐트로는 가능한 아무 그 한덕수 대행이 지금 들어올 수가 없죠. 네네. 예?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런 분을 두고 자꾸 논의를 하니까 참 나는 우습다. 이거 왜 이 판이 이래 돌아가냐? 말도 안 되는 판으로. 네. 그 기가 막혀서 내가 하는 이야기죠. 네. 그만합시다. 네, 그 얘기는 그 내가 정확한 의의 어떤 없는 프로세스 질문이라서.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출간을 하셨어요.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출간을 하셨는데 선진대국이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좀 모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핵심 내용. 그리고 7공화국은 개헌이 필요한데 개헌의 절차나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이승만 시대에는 건국 시대였죠. 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조국 건대화 시대였죠. YSDJ 시절에는 민주화 시대였죠. 그게 다 시대 정신이에요. 네.
근데 YSDJ가 주장하는 민주화 시대가 87 체제입니다. 네. 제6공화국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시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물질적으로는 선진국에 도달을 했지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모든 면에서 선진국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 네. 특히 헌법도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100년 미래를 보고 7공화국 체제로 바꿔야 할 때다. 그래서 선진대국 시대 7공화국 그 시대 정신을 들고 나온 겁니다. 네. 개헌 얘기는 좀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헌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정부가 인수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개헌 추진반을 정부 사이트 측에서 만들고 국회에도 그럼 개헌 추진반을 만들 것 아닙니까? 네. 만들어 가지고 국회하고 언론에서 합의된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 때 통과시키고 지방선거 때. 통과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2028년 총선은 나는 상하 양원제를 주장을 합니다. 미국과 같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처럼 하원 위주로 해버리면 분쟁이 있고 싸움이 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근데 상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2028년도 이제 총선을 치르고 네. 그 다음에 2030년도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그 2년 후에는 또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도에는 지방선거하고 대선하고 같이 치르고 네.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대통령 선거 치르게 되면 네. 7공화국이 완성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정권이냐, 홍준표 정권이냐를 국민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라고 이렇게 던지셨는데 네. 왜 홍준표 정권이고 이재명 후보를 이길 보관은 무엇인지. 아니 그걸 지금 정권 연장 정권 교체. 교체 그 프레임은 이미 오래된 거예요. 네. 나는 윤석열 정권을 연장시킬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네.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7공화국도 제시하고 이재명 정권을 하게 되면 지금 이재명 그 후보 한번 보세요. 비리가 오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정과사범에 그리고 중범죄로 5개가 기소되고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청년이 짊어져야 할 비투성이 나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태 그랬잖아요. 차베스 정권을 배우자. 그리고 비양심과 폐륜이 얼룩진 나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권하고 홍준표 정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선거 공보에도 똑같이 비교해서 국민들한테 다 내놓고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권을 선택할 것인지 그때 가서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만 딱 키워드로 뽑는다면 홍준표 정권은 이런 정권이다. 정직한 정권이죠. 정직한 정권이다. 이재명 정권은 거짓말 정권이고. 거짓말 정권과 정직한 정권이 다음 대선에서 붙을 것이다. 그 그렇습니다. 이유가 홍준표 후보를 뽑아야 되는 이유다. 제가 하는 게 아마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경선이 오늘 4명으로 치러졌습니다. 그 가운데 홍준표 후보를 바로 생방송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대선 후보들을 계속해서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